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다 관심이 이제 생겼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사실 K-팝 불편하다 얘기하는 외국인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멜로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엔터 회사들에서 아이돌 그리고 연습생을 대상으로 영어 그리고 한국어 티칭을 하고 있고 또 통역 번역 일도 맡아서 하고 있는 멜로디입니다. 제가 K-팝 관련해서 통역 번역 일을 하고 있고요. 뭐 노래 가사를 공식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돌 데뷔 쇼케이스에서 무대 통역을 한다든가 아이돌 친구가 해외 언론과 인터뷰가 있을 때 그때도 통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인터뷰 컨텐츠를 하려고 했는데 제 채널은 인터뷰 컨텐츠가 인터뷰가 아니죠. 그냥 술자리에서 토킹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 정말요? 이게 방송물이 아주 그냥 저도 모르고 왔어요. 아. 네, 저는 격식을 갖춘 인터뷰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가식 덩어리시네요. 이게 평소에 안 이러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좀 편하게 이제 네. 진행을 할 생각인데 네.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게 많아. 어떤 거냐면 사실 한국 팬들하고 네네. 해외 팬들하고 의견이 막 너무 안 맞아 떨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팬들은 원래 K-팝을 아주 옛날부터 세계화가 되기 전부터 즐기던 팬들이잖아. 네네. 그런데 이제 해외 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K-팝에 빠져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지? 그쵸. 다이너마이트 이후로. 그치. 그쵸. 그래서 해외 팬들하고 한국 팬들하고 막 한국 팬들 같은 경우는 아니 왜 쟤네들은 저렇게 극성이지? 라고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해외 팬들 같은 경우는 또 한국 팬을 상대로 뭔가 불만이 있어서 서로 막 싸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해외 팬들은 왜 퀴다 그러니까 바퀴벌레랑 외국인을 합쳐서 어머나. 왜 퀴다 막 이렇게 부르면서 싸우고 그렇군요. 막 사실 한 K-팝을 같이 좋아하는 입장에서 다 같이 그냥 우리 아이돌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참 좋아요 하면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쵸. 또 이게 K-팝판이 그렇게 녹록치 않죠. 팬들끼리 굉장히 기싸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말 저한테도 많이 제보를 해주세요. 네. 얘네 외국인 애들 진짜 미칠 것 같다. 한국 팬들 입장에서 미칠 것 같다. 막 음. 이런 제보도 해주시고 하는데 사실 그걸 일일이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또 외국계에서 시각을 외국계의 조금. 시각을 좀 K-팝을 외국으로 나르는 사람 들고 나르는 지금 어머, 직업을 네. 하고 그쵸, 있으니까 나름 그렇죠. 네. 사실 왜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뭐 논란들도 많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 해외의 반응들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주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외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고 문화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같은 일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저는 그래도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양의 시각, 영미권의 시각이 어떤지는 조금 문화적인 배경 지식과 함께 이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시각은 아마 이런 데에서 차이가 오는 것이다라고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그게 K-팝의 특정 어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조금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세계관 자체가 그리고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있었던 논란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좀 선정성 논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사실은 서양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그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K-팝을 떠나서요. 네.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서양 쪽 사람들이 동양 쪽 사람들보다 발육이 더 빠르다 보니까 미성년자와 성인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성적 대상화가 될 위험에 더 많이 처해 있고 더욱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나도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K-팝 시스템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이냐면 서양권의 사람들은 K-팝 아이돌이 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 그렇죠. 거기는 우리나라랑 아예 교육 제도부터 그렇죠. 뭔가 가치관 이런 거에 다 개인주의, 그렇죠. 단체 이런 게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K-팝 시스템이라는 게 진짜 우리나라
학교 교육 시스템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그렇죠. 거의 군대식이죠. 네. 애들을 모아놓고 억압하고 압박해서 경쟁을 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살아남은 그 굉장히 팍팍한 삶에서 살아남은 강자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세계, 완전 그렇죠. 네. 그런 곳에서 살아남은 애들만 또 올라가서 그쵸. 거기서 또 데뷔를 하면은 또 살아남은 애들끼리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이렇게 경쟁을 강요하는 그렇죠.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뭐 학교 교육 시스템도 사실 그렇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저녁에 밤 막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죠.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자면 서울대에 가지 못한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렇죠. 사당 오락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동양권,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아이들이 익숙하단 말이야.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학생 때 공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더 완벽한, 더 훌륭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네네. 서양권에서는 사실 반발이 있죠. 완전 나 예술가인데 아티스트인데 내 맘대로 할 건데 그 어떻게 회사가 나를 구속해? 딱 이런 마인드가 확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보는 시선 자체가 K-팝의 멋진 모습만 보고 있는데 K-팝 팬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정말 기괴하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더 외국인 팬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야. 네,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들이 빡센 생활을 통해서 아이돌로 양성이 되는지를 직접 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서양인의 입장으로 보면 일반 학생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고3을 거쳐서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가고 또 취업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는 그것 자체가 다 학대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표현을 제가 미국인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들은 적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이돌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의 모든 경쟁, 면면의 모든 이 시스템이 다 학대에 가깝고 굉장히 기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그를 통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게 됐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K-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뭐 안타깝지만 우리의 그냥 현실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외국인은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하죠. 특히 서양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목숨보다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 그 코로나 터져서 다들 백신 맞으라고 국가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당시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맞으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찍소리 안 하고 다 맞았죠. 근데 그때 미국 사람들은 나는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느님 말고 그 누구도 내 몸에 무엇을 넣으라고 시킬 수 없다. 이러면서 피켓팅 열심히 했고요. 마스크 쓰라고 딱 시켰을 때도 사람들 마스크 안 썼어요. 왜냐?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태로 할부로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미국인 특히 그리고 서양인의 정서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칼군무를 해라, 이 연습 시간을 맞춰라, 이런 건 먹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애초에 서양인들이 그냥 딱 보기에는 우와 블랙핑크 멋있어, 우와 방탄소년단 너무 멋있어, 그냥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그냥 K-팝에 빠져들었는데 그냥 보면 볼수록 사실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갈수록 그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한국인들, 한국 팬들, 그리고 한국에서 삶을 살았던 입장에서는 뭐야? 쟤네 왜 저렇게 극성이야? 이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장선상에서 그들이 한국 아이돌 애들이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또 많은 컴플레인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마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아이돌들은 마른 몸이 선호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또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잘못됐고 이거는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은 건강이 우선이고 행복이 우선이고. 맞아. 그래서 사실 그 옛날에 그런 거에 있었어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네. 한국하고 인도를 보면서 되게 교육 시스템, 사람들이 교육이 잘 돼 있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인도 이런 사람들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되고 계산기 안 써도 다 수학 잘하고 똑똑하고 문맹률 낮고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그냥 그 결과만 보고 본 거죠. 이야기한 네.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스템을 보면은 들어와서 미국인들한테 그러면 나 한국인들처럼 공부해 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할 거냐라는 거지. 그렇죠. 못하죠. 한국인들처럼 공부하고 인도인들처럼 공부해. 우리 동양권의 교육 시스템을 니네들이 한번 써봐. 그러면 서양인들도 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해 라고 절대 얘기해. 하지 않아죠. 걔네는 못하는 걸 떠나서 왜 내가 그런 비인간적이고 행복하지 않은 행동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동양인들이잖아요. 하버드에 동양인들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버드에서 쿼터제를 만들어가지고 일정 쿼터 이상으로 동양인 뽑지 않겠다라고도 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동양인의 기질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우리의 생존 방식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생각났는데 서양인 친구가 국밥집에 갔는데 그 젓가락 대신 포크를 주더래요. 주인장이. 그래서 레이시스트라고 인종차별을 했다. 자신이 백인이라는 이유로 찹스틱을 쓰지 못하겠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인장이 배려한 거거든요. 외국인이라고. 그러니까 동양인들 눈에서는 미리미리 센스 있게 배려를 했구나 그쵸. 라고 생각하는 거고 서양인들 눈에서는 얘는 왜 나 혼자만 포크를 주는 거지? 너는 왜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찹스틱을 쓰지 못할 거라고 속단을 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은 배려를 미리 해주는 거지?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극도로 예민하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의사, 그리고 미리 이제 센스 있게 배려해주는 것도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매너 있으려고 차 문 열어주는 거를 보고 이거 성차별이다. 왜 내가 내 차 문 내 손으로 못 열 거라고 sak단을 하느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돌 이슈에 있어서도 아니 애들 왜 저렇게 굶기는 거냐, 애들 그렇게 비쩍 발라서 기아 만들면 그것이 미라고 추구를 하는 한국은 얼마나 기괴하냐, 그러니까 한국 애들 다 성형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 괜히 자살률이 높아? 한국은 정말 너무 병폐 찌들어 있는 국가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제가 밥 먹고 같이 나올 때만 해도 제가 문 열어주고 이렇게 그렇죠. 아주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매너잖아. 남자가 여자한테 해줄 수 있는 매너고 남자가 남자한테도 해줄 수 있는 매너고 그쵸. 사실 그냥 친구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에티켓 같은 건데 오히려 그거를 막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물론 미국도 좀 더 위에 세대는 아직 트래디셔널 전통적이라서 남자들이 그렇게 ladies first 하고 하는데 좀 더 젊은 세대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애초에 좀 시각의 차이에서 그쵸. 오는 또 약간 외국에서 K-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지금 해외의 그냥 기본적인 미국 팝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극적인 그쵸. 가사나 맞아. 아니면은 안무나 이런 것들이 K-팝이 뭐 자극적이다, 뭐 선정적이다, 뭐 이런 논란이 나. 말도 안 돼요. 사실 막 카디비 봐봐. 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뭔가 좀 약간 착한 음악, 자극적이지 않은 음악, 그러면서도 멋짐을 추구하는 음악,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쵸. K-팝이 좀 세계적으로 더 잘 된 감도 있는데 맞아요. 결국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평소에 조금 예민함을 가지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K-팝이 세계화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쵸. 사람들이 타겟팅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K-팝은 문화니까 한국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난 K-팝을 듣고 자랐는데 우리는 이렇게 메인스트림이죠. 우리에겐 대중문화죠. 그렇죠. 서양권의 사람들한테는 그 특정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 예민하게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네,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미국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국에서 뭐 총질하고 마약하고 뭐 광란의 파티를 하는 그런 가사를 듣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가사를 안 쓰는 음악을 하니까 거기 끌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나는 폭력 싫어요. 나는 유흥 싫어. 이런 착한 사람들이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의도를 이해를 못하고 막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K-팝은 세계화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착한 음악이라는 점에 이건 있다. 확실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들은 미국 애들처럼 막 유흥가에 빠지고 막 아이돌로서 나 완전 잘 나가 슈퍼스타야 이러면서 진짜 막 프레디 머큐리처럼 그렇게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세계화가 된 처음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 애들은 조금 더 인성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고 건전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결국에 우리의 소비자가 착한 음악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대체 착한 음악이라는 게 뭔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성적인 가사를 안 쓴다. 그게 K-팝의 특징이죠. 논란된 몇 곡 빼고 안 쓰잖아요. 근데 팝송은 99.9%의 모든 아무리 로맨틱한 발라드 곡도 다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그거는 디폴트 값이고요. 근데 그런 내용을 안 하니까 건전하다.
뿅. 북미 이런 곳은 좀 잘 사는 동네지만 그쵸. 또 약간 못 사는 동네들이 있어.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국뽕으로 이용하는 맞아요. K-팝을 국뽕으로 이용한다. 만약에 뭐 태국을 예로 들자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좀 극성 중에 하나인데 뭐 블랙핑크에서 리사 없으면은 블랙핑크 망했는데 우리 태국 사람이 있어서 블랙핑크 잘 된 거야. 막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베트남 멤버가 있다고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K-팝 지금 베트남 사람이 완전 정복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국뽕으로 그 K-팝 멤버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좀 팬들이 엄청나게 예민해하는 한국 팬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래서 K-팝 하러 와놓고는 뭐 지금 K-팝 누가 점령했네 이런 말 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엄청 싸우거든요. 그런 불만이 진짜 많아요. 왜 싸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니 당연히 그 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손흥민 하나 배출 잘해가지고 아 손흥민이 영국 축구 다 먹여 살리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원래 어떤 나라에 누가 잘 되면 그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도 오바마의 조상이 출신이었던 아프리카 부족에서 잔치했다면서요. 네, 원래 다 자기네 사람이 잘 되면 우리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야 있죠. 그 얘기도 못 해야 됩니까? 뭐 얘기했다고 뭐 땅땅 벌금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블랙핑크 다 같이 노력해서 다 같이 잘 된 건데 그렇죠. 블랙핑크라는 팀이 잘 된 건데 왜 다른 멤버들을 좀 깎아내리는 우리 음. 리사 없으면은 블랙핑크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다. 있구나.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말하게 냅둬도 아무도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저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사실 그 블랙핑크라는 팀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쵸? 이용을 하고 있고 앨범 사주잖아요. 그들의 앨범을 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도 고객이다. 그럼요. 그쵸. 아무리 욕해도 아니면 아무리 리사를 편애를 해도 편애를 하기 때문에 앨범 팔면 그럼 이득이죠. 제니도 득보고 지수도 득보고 모두가 득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디비가 어떤 음악 행사 같은 데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무슨 연설한 거 하나 엄청 밈돼가지고 유명하잖아요. 뭐 나는 내 헤이터들한테 모두 감사하다고 하고 싶다. 니네가 내 음악 깔려고 내 음악 다운로드 받았지. 그래서 내가 돈 벌었어 이랬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분노를 하든 까든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좀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쵸? 근데 내 세상에 아쉽지 않은 게 없어요. 맞아요. 전 매일 아쉽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냥 다 같이 잘 지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다 관심이 이제 생겼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사실 K-팝 불편하다 얘기하는 외국인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왜?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싸움이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 미국에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K-팝 아직 뭐 메인스트림 아니고 아무도 모르고 사실 방탄소년단밖에 모르고 막 뭐 K-팝 뭐가 잘 됐냐 막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사실 K-팝이 잘 됐다. 정말 지금 미국의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둘이서 토론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K-팝 가지고 그런 토론 자리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K-팝이 알려졌다. 옛날에는 뭐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K-팝 관련해서 뭐 메인이다 아니다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네. 결국에 이제 불편한 외국인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뭐 K-팝이 맞다 아니다 뭐 K-팝 뭐 망했네 대중성 떨어졌네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됐기 때문이다.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야지 그들도 나와서 떠들어서 돈 버니까 그냥 뭐 다 이렇게 돈 벌 거리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 미국에 있는 또 교포 애들 물어보면 상남자란 말이야 갱스터 랩을 들어야 되고 썩 해야 되고 이런 애들 많아요. 네. 그럼 그들은 이제 우리 고객이 아닌 거죠. 결국에 그 고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그냥 대중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미국 애들은 그런 완전 상남자 감성을 좋아하는 애들은 또 그냥 상남자 감성 들으면 되고 그쵸. 또 이제 조금 그런 거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은 음악이 좋다 하면 또 K-팝 들으면 되고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사실 뭐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결국에 사람들이 시선이 다양하기 때문이고 또 결국에 K-팝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쵸. 이런 논란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거 나온다는 것 자체도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바닥의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실망할 거면은 사실 나는 미국 팝부터 실망을 해라. 그쵸.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이거 미국 안에서도 우스갯소리인데 미국 안에서도 똑같은 뭐 야한 춤이나 뭐 트워킹이라든가 아니면 뭐 야한 가사를 써도 흑인 가수가 하면 막 너무 멋지고 잘 나가는 언니인데 백인 여자애가 부르면 너무나 막 쇼킹하고 성장성 논란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똑같은 수위를 해도
미국에서 하면 그냥 애들 장난인데 한국 사람이 하면 갑자기 아 이거 너무 선정적이야 어떻게 이런 도발적인 가사를 이런단 말이죠. 솔직히 노래 가사로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쵸? 그거 진짜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사인데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아, 우리 그냥 뭐 앉아가지고 떠들어 제꼈는데 벌써 33분 살려서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진짜 계획도 없이 그냥 틀어놓고 그냥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그렇죠. 예. 벌써 33분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그렇죠.